칠흑같이 어두운 골목길, 누군가를 뒤쫓는 그림자 같은 추격이 이어지는데 이를 눈치챈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야, 너 뭐냐? 너 지금 나 따라오는 거야? 추격자의 정체를 뭐냐고 이 새끼야! 묻습니다. 그런데 전과 18범 최성수, 되려 돌아오는 것은 네가 어떻게 감옥에 안 있고 밖을 돌아다녀? 남성의 추악한 전과와 어떻게? 분노의 읊조림이죠. 그거야. 법대로 했으니까 그렇지 이 새끼야! 그렇게 법이 교화시키지 못한 쓰레기를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철저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단죄와 징벌을 뼛속 깊이 새겨주기 시작합니다. 고맙다. 대체 뒤로 남아 있어줘서.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비질란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약 12년 전 피고인은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밟고 걷어차 한 재판장에서 숨지게 하였다. 천인 공노할 범죄가 읊어지는 동시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어머니를 참혹하게 살해당한 소년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 중형이 불가피하다. 법의 심판을 지켜보고 있죠. 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가해자의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려 노력한 점, 가해자에 의한 저지능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가해자를 위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만에 가까운 사유들에 의해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더없이 부족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현실을 마주한 소년의 머릿속에는 참혹했던 살인의 현장이 반복적으로 재생되어 버리죠.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우는 이 역겨운 판결은 12년 뒤 사건의 신고자에게로 네, 어서 오세요. 끔찍한 보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적을 지켜보며 법이 하지 못한 징벌을 실행한 이가 바로 고맙다. 12년의 절망과 함께 자라온 소년 뒤로 남아 있어줘서. 김지용이었죠. 심지어 그의 신부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처럼 이미 다른 범죄로 복역 중 아닐까요? 경찰, 살인은 다수의 전과를 가진 자뿐만 아니라 초범의 비율도 상당한데 게다가 엄밀히 말해 이 초범도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죠. 이론이면 이론, 실전이면 실전, 명색이 선출이에 김필이죠? 그게 아니고 김지용이가 대단한 거예요. 모든 것이 트리플 S 클래스인 이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저 둘은 바로 현장에 투입해도 되겠는데요? 경찰 내 독보적인 엘리트였습니다.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워 보이는 지용이지만 그를 빚어낸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고독감과 범죄에 대한 강렬한 증오심이었죠. 그리고 그 증오는 주말 밤마다 그를 어둠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고 있었네. 이사를 대체 왜 안 가는 거야? 돈이 없어? 그지 새끼야? 가해자는 여전히 가해자고 뭘 쳐다봐 이 꼬맹이 새끼야. 피해자는 영원히 피해자인 이 아빠처럼 해줘? 아 갑자기 오줌이 많았네. 끊임없는 악순환 속에서 법의 처벌이 합당했는가? 지용은 자신의 원칙대로 뭐야 이 새끼야? 아, 오줌 묻었잖아 이 씨. 심판하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복수를 끝낸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음주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응징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사망. 여기를 어디라고? 어떻게 여기를 와? 나가라고!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범죄자들을 반성하고 있는가? 직접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닝. 광기의 저널리스트 미려의 레이더에 포착되게 되죠. 제가 조사한 건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뭔데? 특종? 흔하디 흔한 폭행 사건들의 나열 속에서 강력 사건 나열한 거잖아. 이 사건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녀가 발견한 공통점, 피해자들이 모두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이없는 판결로 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 의미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선포형 묻지마 폭행범, 상습적으로 환자들을 성폭행했는데 면허 취소도 안 된 의사, 애인을 살해한 후 암매장을 했는데 징역 2년, 어이없는 판결로 모두에게 공분을 샀던 사회적 빌런들이 허술한 법과 판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난 가해자들을 누군가 죗값에 맞게 응징하고 있는 거죠. 한 존재에 의해 재밌네. 참교육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나리오를 한번 써봐. 대중이 뭘 원하는지 심지어 감이 딱 안 오세요? 이미 미려의 머릿속엔 백 없는 자들에겐 단호하고 백 있는 자들에겐 물러터진 시대. 대중의 니즈를 제대로 저격한 법이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죗값을 누군가 폭력으로 받아내고 있죠. 명품 시나리오가 설계되어 있었죠. 지금 사람들은 그 장르는 이런 다크 히어로를 원합니다. 히어로물, 그래서 그 타이틀이 뭔데? 그리고 제목은 비질란테. 며칠 뒤 그냥 다짜고짜 와가지고 막 때리더라고요. 미려가 소속된 방송국의 르포 프로그램은 이어서 선포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의 이야기입니다.
삽시간에 지용에게 전달되고 저희를 도와준 건지 아니면 싸움이 난 건지. 그는 자신의 행동에 불러온 결과를 그래도 고맙습니다.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덕분에 저희가 살게 됐어요. 결국 누군가 사적 제재를 나섰습니다. 비질란테, 개인이 스스로를 무장하여 안전을 지키는 자경단을 뜻하는 말이죠. 그렇게 순식간에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짊어지게 된 지용에게 미래의 다음 스텝으로 40대 정모 씨가 놀이공원에 있던 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일을 벌이고도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고작 징역 7년을 받은 사건. 비질란테의 새로운 응징이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타겟이 정해집니다. 이 아동 성범죄자의 이름은 바로 정덕흠. 그리고 며칠 뒤 빨리 안 비켜! 운명의 엇갈림과 함께 저 여기 사는 주민이거든요. 비질란테가 떠난 현장을 방문하게 된 미련은 그가 저지른 무언가를 목격하며 황홀한 미소를 지어 보이죠. 지용은 대체 무슨 일을 벌려놓은 것일까요? 계속해서 서두엽.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자신이 일했던 편의점 사장 집에 침입하여 아이들과 여사장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 미래의 플랜대로 지들이 뭐라도 된 것마냥 비질한테 뭐라고 지정해 주는 거잖아. 새로운 타겟이 제공된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는 전제하에 경찰 또한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범죄 행위를 비질란테를 즉시 척결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총력을 다해 제지할 것을 선언하죠. 경찰 새끼들 비질란테 뭐하냐? 왜 비질란테를 잡는다 그래? 하지만 여론은 왜 비질란테라는 이름이 붙었겠어요?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하겠냐고요? 이미 공권력이 아닌 바로 현재 법칙에 불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체불명의 다크 히어로에게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배제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판단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비질란테에 환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투입되는 한 형사, 무지막지한 등발을 소유한 그의 정체는 그 내 돈인데? 경찰입니다. 광역수사대의 팀장이자 할 말 없는데? 주세요 그럼. 괴물로 불리우는 사나이. 다 맞죠? 조원. 잠깐이면 됩니다. 혹시 수상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의 가장 무서운 점은 진짜 김 사장이 보낸 게 아닌가 보네. 나 씨 진짜 장난하나 씨. 너 뭔데 이 씨. 말이 안 통하네요. 많고 많은 경찰들 중에서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반말을 하겠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해파 이 씨. 짭새 새끼야. 최강의 피지컬을 가졌다는 것. 내가 꼭 반말을 해야 알아듣는 새끼들이 있어. 심지어 내 경찰은 맞는데 네가 아는 그런 경찰이 아니야 내가. 주어진 목표를 위해 네, 광수대 팀장 조원입니다. 모든 것을 밀어버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베드로팡 시대가 아닙니다. 불도저 본성을 지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엔 잡힐 겁니다. 과연 지용은 장담하죠. 다가오는 괴물의 소나기에서 비질란테는 사람들 기억에서 잊힙니다. 자신의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만듭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비질란테는 네이버 웹툰 평점 9.98, 누적 조회수 3억 7천만 회를 기록한 화제 인기 웹툰 비질란테를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흔해 빠진 참교육 사이다 전개와는 달리 지금부터 널 풀어준 법을 원망해. 뚜렷한 주제의식을 가진 스토리라인 덕분에 한국형 다크 히어로의 탄생이라는 강렬한 컨셉이 매력적이었는데요. 웰메이드 작품을 더욱 웰빙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첫째로는 원작 100%를 능가하는 미친 싱크로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작 25, 21을 통해 국민 첫사랑에 등극한 남주혁은 그간 보여줬던 훈훈한 이미지를 탈피한 비질란테 김지용으로서의 캐릭터를 강렬히 보여줬는데요. 모범 경찰대생과 비질란테라는 빛과 어둠을 지닌 지용의 이중적인 면모에 그야말로 딱 들어맞는 캐스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은 원작에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던 괴물 형사, 너한테 반말을 하겠습니다. 조원 역의 유지태 배우인데요. 제가 알던 유지태 배우와는 20kg 달라진 역대급 피지컬이 압도적인 조원의 카리스마 또한 벌크업시켜 지용에게 어떤 위협으로 다가올지 그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또한 특종을 위해서 뭐든 해내는 욕망의 저널리스트, 지금 사람들은 이런 다크 히어로를 원합니다. 최미려 역으로 분한 김소진 배우의 미쳐버린 딕션은 소시오패스라는 캐릭터의 특성을 200% 살려내며 광기 그 자체를 표현하는 듯 했는데요. 적이 된다면 그녀만큼 두려운 존재는 없기에 가장 큰 서스펜스를 주는 인물이 아닐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아직 등장하진 않았지만 가장 개성적일 것 같은 캐릭터 조광옥 역의 이준혁 배우는 나는 비질란테가 좋습니다. 예고편 속 비춰진 모습으로 보건대 재벌이라는 사회적 위치를 이용하여 비질란테의 정의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슈퍼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범죄도시 3에서 보여줬던 묵직한 빌런의 모습과 달리 자유롭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조광옥의 매력이 어떻게 표현될지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사실 남주혁, 유지태, 이준혁, 김소진 이 최강의 라인업만으로도 감상할 이유는 충분한 것 같고요. 굉장히 입체적인 비질란테의 서사와 함께 현대 사회에 던지는 비판의 메시지들,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법과 정의에 대한 고찰까지 요약본은 비견도 안 될 재미와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 꼭 본편을 감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비질란테는 지금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쟁이 쇼무비였습니다. 들을래? 구독과
이거 누구 노래야? 쇼묵